한국에서는 10사람 중 3사람만이 85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나머지 7사람은 대부분 75에서 여반 사이에 갑작스럽게 건강이 무너져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걷고 아침을 먹고 시장을 다녔던 사람들이 단 한 번의 넘어짐이나 어지럼증 이후 스스로 일어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응급실과 치료실에서 일하며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런 장면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저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강의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 노인 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존 올더먼 교수입니다. 오랜 세월 환자들을 돌보며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80세의 벽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4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4가지는 모두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일찍 알아차리고 고치기만 한다면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삶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수의 비결을 좋은 유전자나 비싼 영양제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진짜 비밀은 매일의 삶 속에 숨어있는 아주 단순한 4가지 습관에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센터에서 상담을 시작한 이후 제 지도를 따른 노인들의 85세 이후 건강 생존율이 7%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 수치는 저 자신조차 자랑스럽게 느낄 만큼 놀라운 결과이며 사람의 몸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얼마나 강하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저는 그 4가지 중요한 습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해하기 쉽고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천천히 또렷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몇 가지 작은 변화를 통해 몸이 더욱 유연해지고 기억력이 또렷해지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85세까지 아니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포기한다면 지금 느끼는 피로와 무기력은 오래 지속되어 몸이 훨씬 빨리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5살 이전에 갑자기 수약해지는 첫 번째 원인을 살펴봅시다. 그것은 바로 몸속의 수분이 부족한 만성 탈수입니다.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과소평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자주 마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몸속 수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내의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뇨제를 함께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켜 몸이 탈수 상태에 빠지게 하지만 대부분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대답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절반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비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화장실 가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물을 적게 마시거나 목이 마르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생각이 수많은 건강 문제의 시작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4살의 이정숙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피곤했고 아침에는 머리가 무겁고 오후에는 어지러워서 의자에만 앉아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식사량이 줄고 기억력도 떨어지며 쉽게 짜증을 냈습니다. 검사 결과 모든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단 한 가지 몸속 수분이 매우 낮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그녀는 혈압약과 당뇨약 그리고 인제를 함께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약들이 오랜 시간 동안 물과 나트륨을 서서히 빼앗아 몸을 탈수 상태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단 2가지를 권했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4잔의 물을 마시고 마그네슘을 함께 보충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2주가 지나자 그녀의 얼굴빛이 밝아졌고 피로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아침에도 한결 상쾌하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기분까지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된 탈수에서 벗어나 몸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탈수를 가볍게 여기지만 이것은 즉시 심각한 질병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가 진해지고 심장은 피를 밀어내기 위해 더 세게 일해야 하며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점점 딱딱하고 좁아집니다. 몸은 기계와 같아서 윤활 유인물이 부족하면 모든 기능이 느려집니다. 노폐물이 제대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면서 피로, 두통, 소화불량, 건망증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노화의 징후로 착각하지만 실제 원인은 단순히 수분 부족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몸이 탈수 상태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변색을 보는 것입니다. 맑고 연한 노란색이면 수분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짙은 노란색이나 갈색으로 변했다면 명확한 탈수 신호입니다. 둘째는 거울을 보고 혀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혀가 마르고 갈라지거나 하얀 막이 끼어 있다면 심한 수분 부족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손등의 피부를 가볍게 집어 올려보세요. 피부가 바로 돌아오지 않고 천천히 회복된다면 몸이 메마른 상태입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해두면 언제든 스스로 건강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얼마나 언제 물을 마시는 것이 몸에 가장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8잔을 채우려 하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심장과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식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내 번으로 나누어 일정하게 마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컵입니다. 밤새 쉬었던 몸을 깨우고 장의 움직임을 도와 변비를 완화합니다. 두 번째는 점심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것입니다. 소화를 원활하게 돕습니다. 세 번째는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이동 중에 잃은 수분을 보충해줍니다. 마지막 4번째는 잠자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 반 컵에서 한 컵을 마시는 것입니다.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이 습관을 유지하면 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3일만 지나도 배변이 쉬워지고 두통이 줄어들며 피로가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매일 10,000걸음 이상 걷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걷기는 매우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던 사람들이 단 한 번 계단에서 가볍게 발을 헛디딘 뒤 엉덩이뼈가 부러져 다시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몸은 빠르게 약해지고 삶의 의지도 크게 떨어집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걷기는 지구력을 키워주지만 몸을 지탱하고 보호하는 근육의 힘을 만들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리 근육,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같은 주요 근육들은 넘어짐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방패와 같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단련하지 않으면 해마다 약 1% 이 점이 정도씩 줄어듭니다.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힘이 떨어질 뿐 아니라 면역력도 낮아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며 폐렴의 위험도 커집니다. 근육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동작의 기초입니다. 앉고 일어나고 걷고 싶고 숨 쉬는 모든 과정이 근육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기초가 무너지면 몸 전체가 점점 쇠약해집니다. 가장 두려운 점은 근육이 사용하지 않으면 금세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되찾으려면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걷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정말 훌륭한 시작입니다. 그러나 걷기만으로는 오랫동안 건강한 몸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근육의 힘을 키우는 작은 운동을 더하면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운동들은 헬스장도 비싼 기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의자 하나와 약간의 꾸준함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운동은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등바디에 기대지 않은 채 10번 정도 일어섰다가 앉아보세요. 손은 무릎에 살짝 올려 균형을 잡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리가 더 탄탄해지고 몸이 유연해지며 많은 어르신들이 두려워하는 넘어짐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다음은 발뒤꿈치 들기입니다. 벽이나 싱크대에 손을 대고 균형을 잡은 뒤 두 발을 붙이고 천천히 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몇 초 동안 유지했다가 내립니다. 여러 번 반복하세요. 꾸준히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발이 따뜻해지며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한결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발로 서기입니다. 테이블이나 싱크대를 가볍게 잡고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린 채 10초 정도 버텨보세요. 처음에는 몸이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몸의 균형 감각이 되살아나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신감으로 바뀝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은 작지만 효과는 큽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쉴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의 운동이 열흘의 입원을 막는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은 2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내일은 3번으로 늘려보세요. 그리고 관절에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많은 노년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3번째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소 의외일 수 있지만 매일 복용하는 약들이 몸속의 에너지와 영양분을 서서히 빼앗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약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라면 반드시 지시에 따라 계속 복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약이 질병을 치료하는 동안 필수 영양소를 소모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영철이라는 70대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건강에 매우 신경 쓰는 분이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어서 약을 빠짐없이 복용했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간다는 단어조차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점점 약해지고 걸음이 느려졌으며 대화 중에도 갑자기 멈춰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치매에 걸린 게 아닐까 두려워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혈액 속의 비타민 B1, 마그네슘 그리고 코엔자임 Q0이 심하게 부족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심장과 뇌 근육의 에너지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라진 이유는 병이 아니라 약 때문이었습니다. 혈압약은 몸에서 마그네슘과 칼륨을 잃게 하고 당뇨병 약은 비타민 B군을 줄이며 고지혈증 약은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연료인 코엔자임 Q10을 소모시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저는 그에게 식단을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 하나를 먹고 점심에는 고등어나 청어 같은 푸른 생선을 섭취하며 간식으로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한 줌을 더했습니다. 또한 부족한 영양소는 적절한 영양 보충제로 보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얼굴빛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말도 또렷해졌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다리에 힘이 생겨 걸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약만 열심히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약이 제 몸에 힘을 빼앗고 있었네요. 약은 분명 필요하지만 약이 가져가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몸이 점점 약해지고 필요하거나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면 중요한 영양소가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식단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 하나만 더 올려도 약이 만든 빈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어떤 약을 복용하더라도 절대 임의로 끊어서는 안 됩니다. 몸은 적절한 치료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운 음식으로 몸을 돌봐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 바나나 하나, 푸른 생선 한 조각, 견과류 한 줌 이런 소박한 것들이 에너지를 도에 살리고 머리를 맑게 하며 매일 조금씩 심장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병이나 약처럼 눈에 띄지 않지만 어떤 질병보다도 사람을 더 빨리 약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이 사라진 삶, 인간관계가 서서히 끊어지고 단절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독하게 지낼 때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은 점점 약해지며 뇌내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며 사망 위험도 높아집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지 않고 지내면 뇌는 자극을 잃습니다. 감정이 무뎌지고 몸도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잃습니다. 나는 여든이 넘은 방씨 어르신의 사례를 아직도 뚜렷이 기억합니다. 처음에 그분의 건강은 아주 좋았습니다. 약을 거의 복용하지 않았고 직접 요리하고 매일 정원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부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받기를 꺼리고 요양원에도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혈압이 오르며 식욕도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왔을 때 나는 검사 결과보다 먼저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어떤 숫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최소한 10분 동안 전화하세요. 자녀에게 해도 좋고 친구에게 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약입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내 그분은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목소리가 힘을 더해 찾았고 잠이 깊어졌으며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외로움은 하나의 질병이지만 다행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약은 바로 소통입니다. 하루에 10분의 대화, 일주일에 한 번의 외출, 복지관에서의 한 곡의 노래, 이웃과의 인사 한마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몸과 마음을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 내가 물 충분히 마시기, 근육 유지, 영양 보충, 관계 유지라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이 어렵다.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주 작은 걸음에서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40살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고 몸은 야위고 늘 피곤했습니다. 약을 꾸준히 복용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나는 그분들에게 단순한 네 가지를 권했습니다. 하루에 몰래 컵을 마시고 식사 때 한 줌의 견과를 먹고 의자에서 10분 동안 일어섰다 앉았다 하며 매일 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물을 마시고 식사 전에는 견과를 씹었으며 저녁에는 마주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했습니다. 석 달 뒤 다시 검진을 받으러 왔을 때 두 분의 혈압은 안정되었고 근육도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눈여겨본 것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밝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1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야기는 김영자 할머니에 관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혼자 지내며 진통제를 자주 먹고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지관 노래 교실을 권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노래도 싫고 사람 많은 곳도 싫어요. 그러나 어느 날 복지관 근처 벤치에 앉아 쉬다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 뒤 복지관 직원이 나게 말했습니다. 이제 김 할머니가 반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노래해요. 그 후 할머니는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잠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단 한 곡의 노래, 단 한 번의 발걸음이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궁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알찬 하루 일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몸은 밤새 수분을 잃었기 때문에 한 모금의 물이 마치 갈증에 시달린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5분 정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맑은 공기가 가슴속을 채우며 마음과 머리를 깨우도록 하세요. 이어서 의자에 앉았다가 10번 정도 일어나 보세요. 단순한 이 동작이 혈액순환을 돕고 머리를 맑게 하며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점심시간에는 고등어나 청거 같은 푸른 생선을 조금 곁들여 드세요. 여기에 작은 견과 한 줌을 더하면 좋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음식들이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뇌를 맑게 하며 근육을 유연하게 해줍니다. 식사 후에는 자녀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엷은 남짓한 대화라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최고의 약이 됩니다. 오후에는 시간이 된다면 마당이나 집안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몇 걸음만으로도 몸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그 다음 벽이나 싱크대에 가볍게 손을 짚고 발뒤꿈치를 몇 번 들어 올리세요. 몸이 조금씩 위로 뻗어오르는 그 느낌이 생동감을 되찾게 해줍니다. 저녁이 되면 잠자기 1시간쯤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더 마셔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밤사이 탈수를 막아줍니다. 가능하다면 복지관 모임에 참여하거나 배우자와 마주 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나누세요. 겉보기엔 사소한 순간 같지만 이런 시간이야말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황금 열쇠입니다. 이 단순한 일과를 꾸준히 이어가면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점점 맑아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도 5살 아니살이 될 때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을 상담하다 보면 비슷한 질문을 여러 번 듣게 됩니다. 모두 일상적인 건강과 관련이 깊은 현실적인 내용이라 오늘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양제를 많이 먹으면 오래 살 수 있나요? 아주 흔한 궁금증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 인터넷 어디를 봐도 이것만 먹으면 건강해지고 젊어진다는 광고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이 넘는 영양제를 챙겨 먹으며 그게 건강관리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양제가 장수의 비밀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은 매일의 식사에서 얻는 영양입니다. 생선, 채소, 과일, 공유, 견과류 같은 음식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영양 공급원입니다. 영양제는 특정 영양소가 실제로 부족할 때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을 복용하는 사람은 마그네슘이 부족하기 쉽고 당뇨병 환자는 비타민 B군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또 혈중 지방을 낮추는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코엔자임 Q10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몸이 부담을 받습니다. 콩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간의 해독 작용도 늘어나며 약물과 영양제, 상호작용 위험까지 커집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양제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근거는 없습니다. 반대로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삽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바나나 1개, 점심에 푸른 생선 1조각 간식에 작은 견과 1줌이 비싼 영양제 상자보다 훨씬 값진 영양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고 하지만 무릎이 아파서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많은 분이 관절 통증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움직이기를 두려워하지만 움직이지 않을수록 근육은 더 빨리 약해지고 관절은 더 쉽게 약해집니다. 결국 통증도 심해집니다. 하지만 서 있거나 걷기 힘들더라도 가벼운 동작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벽에 기대어 서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을 단련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무릎의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또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곧게 펴서 몇 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내리고 반대쪽으로 바꾸어 반복해보세요. 하루에 몇 번만 해도 허벅지 근육이 강해집니다. 팔 근육을 단련하고 쉽다면 작은 물병 하나를 들어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해보세요. 우리 몸은 다리 근육만이 아니라 모든 근육이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근육의 약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은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관절이 찌르는 듯이 아프다면 바로 멈추세요. 그것은 몸이 너무 무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잠시 쉬거나 더 가벼운 동작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근육이 약간 뻐근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근육이 자극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나는 신장 질환이 있는데 물을 많이 마셔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몸의 독소를 없애는 황금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기계라고 생각해보세요.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내 수분의 균형을 유지하는 필터입니다. 그런데 신장이 약해지면 물을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몸속에 물이 남아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부정이 생기고 숨이 차며 심장이 더 무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물이 적당할까요? 그 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에 4에서 6잔 정도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지만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그리고 의사의 조언에 따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약 1리터만 마셔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적게 마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절대로 스스로 물의 양을 늘리거나 줄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본 원칙은 같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여러 번 나누어 조금씩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몸이 물을 잘 흡수하고 심장이나 신장에도 갑작스러운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또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친구가 많지 않은데 외로움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제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은 바쁘고 예전 친구들도 자주 만나지 못해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소통은 꼭 긴 대화, 큰 모임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웃에게 인사 한마디 가게 주인과의 짧은 대화 복지관에서의 작은 모임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짧은 교류가 마음에 큰 힘이 됩니다. 인간의 뇌는 누군가와 말을 나눌 때 즐거움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노래 교실이나 걷기 모임, 가벼운 운동 동호회에 참여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곧 새로운 친구가 생기고 웃을 일이 늘어납니다. 때로는 작은 모임 속에서 자신이 속해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외로움은 충분히 사라집니다. 제가 방금 나눈 이야기들은 제가 의사로 일하며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 중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가능한 한 모든 분께 명확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면 건강과 수명은 반드시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전자나 약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입니다. 물을 제대로 마시고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며 영양을 고르게 섭취하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지속하는 것, 이내 가지는 사소해 보여도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몸이 그 변화를 느끼고 반응할 것입니다. 마치 말라버린 화분에 물을 주면 매일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처럼요. 이른이든 여이든 다시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습니다. 몸이 변하면 마음도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삶 전체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한 컵에 물 10번의 일어서기와 안기 한 줌의 견과류 혹은 한 통의 전화 그중 하나만이라도 일주일에 3번 꾸준히 하면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 작은 신호들이 세포 하나하나를 깨워 더 건강하고 유연하며 따뜻한 몸으로 만들어줍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3컵의 물만 마셨더라도 어제보다 더 나아졌다면 그것은 이미 성공입니다. 운동을 깜빡 잊었다면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땐 잠시 쉬어가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모든 말은 여러분의 삶을 가볍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오래 산다는 것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배우자와 추억을 나누며 일상의 작은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변화의 용기를 주었다면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